예, 동두천 연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의해서 우선은 먼저 공정위 위상 확립 관련해가지고 또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위에서 이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에 있어가지고 패소율이 많은 게 결국은 이제 공정의 위상을 좀 추락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패소율이 최근 5년간 28.3%. 근데 이제 국세청은 10.4%, 관세청은 17.1%인데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공정위가. 그다음에 또 패소로 환급해준 과징금도 지난 한 5년 동안 약 한 7천억 원이 넘고요. 그래갖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패소율 높은 이유가 좀 뭐라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또 무엇인지 좀 한번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우선 그 패소율, 최근 3년 패소율은 12.3%입니다. 저희가 우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12.3%도 뭐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소송에 많이 이제 가는 타유는 가장 큰 것이 저희가 좀 강하게 처벌을 하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솜방망이라는 그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실제 저희가 과징금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그 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주어진 증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위 이런 거에 비해서 과징금 지나치다고 보기 때문에 부분 패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한국 소비자원 원장님 아까 나오셨는데 잠깐 좀 답변석으로 좀 나오시죠.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을 구현을 해야지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 다양한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소비자 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 분쟁 해결 제도. 근데 이것이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문제를 보면은 우선 소비자 분쟁 제도가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기본 법상에는 조정 신청 받은 날서부터 30일 이내에 맞춰야지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근 3년 동안 처리 기간이 평균 100일이 넘고 2015년 평균 같은 경우는 한 116일 됩니다.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 처리 기간의 장기화가 염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유는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사건 수에 비해서 그 처리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도 상임위원 수를 좀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좀 분쟁조정위원을 좀 증원을 하는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비자 단체 소송 제도가 좀 유명무실화 이렇게 좀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2008년 이후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우리 집단적 소비자 피해 제도가 사건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소비자 단체 소송이 이제 불과 딱 한 건이었어요. 하는데 이 제대로 이렇게 활용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그 단체 소송의 성격상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고 지금 행위의 처분 중단 금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완전히 공익적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사령도가 낮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침해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전면적으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서부터 시행 중인 증권 관련 집단 소송처럼 미국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 대표 당사자 소송 도입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계세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 구현에 있어가지고 우리 원장님 많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우리 보훈처장님께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보훈처 이제 업무 보고 이렇게 자료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5월 31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보훈처하고 우리 행정학회하고 이제 공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보훈 의식의 현 주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훈 의식이 거의 뭐 바닥권이죠. 거의 이 자료 이제 보고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예. 이거 우리 이렇게 나라 이렇게 보훈 의식이 낮은 이유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께서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교육의 문제도 있고 또 언론의 문제도 있고 뭐 문화 예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정부의 그런 지금까지 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뭐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은 예. 이제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보훈 의식 높이기 위해서는 예. 결국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이런 우리 보훈인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또 의식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참전 명예수당 문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명예수당 월 20만 원씩 이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별로 별도로 또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충남 서산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광주 남구 같은 경우는 10,000원이에요. 20배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거 이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보훈처에서는 평균 지급 수준만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근데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 우리 보훈인들은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차별되고 논란으로 그분들의 명예가 훼손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우리 국가가 이렇게 조금 나서고 적절한 보상을 똑같이 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처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훈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희생한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정부가 충분히 해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자기 관할 지역에 있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해드리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계속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럼요. 저희들도 지자체에 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이제 더 하나 덧붙이면 이제 우리 보훈 대상자들 의료 지원 문제. 예. 이것도 사실상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 분들이 거의 대부분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특히 6.25 참전 유공자분들은 그럼요. 지금 예. 60% 감면해드리는데, 예. 정말 여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병원에 좀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그럼요. 예. 그렇게 좀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 우리 보훈병원, 그러니까 진료비 같은 경우 지금 30에서 60% 이제 예. 감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의 보훈 대상자 분들이 거의 저소득층에 이제 예.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 진료비 감면율 좀 상향 조정 이사장님하고 같이 좀 한번 논의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예. 그분들의 명예가 이렇게 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